안녕하세요. 파운동 생리학의 최대혁 교수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운동 중 산, 염기 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는 피곤함을 많이 느끼시죠? 피곤함의 원인이 무엇에 있을까요? 우리 몸에 산과 염기의 균형이 빠지면 그러면 우리 몸은 산성화가 돼서 그래서 우리 근육이 피로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 염기의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운동할 때 보통 산 또는 알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산이라는 것은 수소이온을 방출하는 분자를 우리가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알칼리는 우리가 베이스라고 얘기해서 수소이온과 결합하는 분자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pH라고 하는 것은 산도인데, 산도는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도가 높다 또는 산도가 낮다 하는 것은, 산도가 낮다 하는 것은 수소이온이 많다는 얘기고요. 산도가 높다는 것은 알칼리성 이온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정상의 pH는 7.4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적정한 그런 환경에 있는 것은 생존의 범위가 7.0에서 7.8인데요. pH가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 몸이 산성증이 된다는 거고, pH가 높다는 것은 7.4보다 높다는 것은 우리 몸이 알칼리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면 하이드로진 이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산성화가 되기 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료 보충을 통해서 산성화를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pH는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방해하고 운동 수행 능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pH 산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산이 축적되면 그러면 수소이온이 농도가 증가되는 거죠. 그럼 수소이온의 농도가 증가되면 pH가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H가 7.4보다 아래인 7.0 정도가 되는다는 것을 우리가 산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산이 손실되고 염기가, 알칼리성 염기가 많아져서 수소이온의 농도가 감소를 하면 그러면 pH가 상승하게 됩니다. pH가 상승한다는 것은 산이 적어지고 염기가 더 많아진다는 의미로서 우리 몸이 알칼리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는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지 않게끔 알칼리성 음료를 섭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서 수소이온은 방출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ATP가 분해되면 그러면 수소이온이 분비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ATP 에너지원을 사용하게 되면 수소이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수소이온이 증가하는 것은 포도당의 유산소성 대사에서 탄산, H2CO3나 아니면 포도당의 무산소성 대사에서 젖산이 많이 축적이 되면 그러면 우리 몸에 수소이온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운동 중 수소이온의 공급원을 보면 이산화탄소 CO2가 또 수소이온을 공급하는 공급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젖산 CHH6O3, 우리 운동할 때 젖산이 많이 쌓이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유기산 중에 하나인 젖산이고요. 그 다음에 황산과 인산 ATP가 우리가 PC 시스템에서 사용되어지는 때 인산이 많아지면 여기서 또 수소가 이온이 공급이 됩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보면 산염기의 장애위험 요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농구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는 산염기의 장애위험이 굉장히 좀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유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을 많이 쓰면서 순간순간 ATP라든지 아니면 글리코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 산염기의 장애 위험이 적은데요. 가장 힘든 것이 400m 달리기나 아니면 800m 달리기, 무산소성 에너지 시스템과 유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을 같이 쓰는 운동이 가장 젖산이 높게 형성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10,000m나 아니면 마라톤 같은 경우는 산염기의 잔여 위험이 굉장히 낮죠. 이것은 대부분 우리가 유산소성 에너지 대사로 에너지를 대부분 많이 공급하기 때문에 산염기의 그런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 중 산염기 조절의 중요성은 산염기가 밸런스가 깨지면 그러면 우리 운동 수행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몸에 산이 많아지면 그러면 ATP 생산을 억제하게 됩니다. 또한 근수축을 방해해서 그래서 호르몬의 그런 활동을 못하게끔 산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완충제에 의해서 산염기의 균형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수소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면 수소이온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수소이온의 농도가 감소하면 수소이온을 방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몸의 완충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는 삼륜기 완충체제가 있는데요. 이는 세포 내와 세포 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포 내에는 단백질과 인산그룹 그리고 중탄산염이 있고요. 세포 외에는 중탄산염, 헤모글로빈, 혈중 단백질이 우리 몸의 완충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세포 내와 외에서 중탄산염이 완충 체계를 하는데요. 이 중탄산염 완충 체제는 CO2 플러스 H2, 물이 H2CO3 탄산으로 변해서 이것이 하이드로진 이온과 그리고 중탄산염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운동 중 근육 pH 산도 변화에 대한 1차 방어선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탄산염과 인산염, 단백질, 카르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포 내에서의 완충 체계고요. 2차 방어선은 혈액에 대한 산도 pH의 변화를 방어하는데요. 이것은 혈액에서의 완충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면 그러면 과호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산성이 되면 그러면 호흡이 가빨라져서 호흡에 의해서 혈액의 완충 체계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중탄산염과 인산염과 단백질이 완충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산염기의 완충 체계를 보면 중탄산염은 HCO3-로서 강산을 약산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인산염도 강산을 약산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과 히스티딘 디펩타이드는 수소를 획득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자, 골격근에서 두 가지 중요한 수소이온 전달 체계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운동을 하면 골격근에서 이렇게 젖산이 쌓이면서 하이드로젠 이온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하이드로젠 이온이 나트륨을 받아주면서 수소이온을 밖으로 빼내는 NHE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젖산과 하이드로젠 이온을 근육 속에서 혈액으로 옮겨주는 MCT가 있습니다. 그래서 NHE는 소디움 하이드로젠 익스체인저고요. 그래서 나트륨, 수소, 익스체인저라고 얘기를 하고 MCT는 모노카르복실레이트 트랜스포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 근육에 쌓이는 젖산과 하이드로젠이 빨리 혈액으로 이동해서 그래서 골격근 내에 산성화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염기의 완충 체계를 보면 폐에서는 혈중 이산화탄소 분압이 증가해서 그래서 낮은 산도가 발생되고 환기가 증가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끔 돼서 산도를 감소시키는 거죠. 우리의 또 신장에서는 혈중 중탄산염 농도를 조절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장이 산염기 평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환기와 폐혈액 관리와의 관계를 보면 혈액 내의 이산화탄소 운반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조직 세포에서 CO2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발생된 CO2는 용해된 상태로 혈중으로 흡수되는데 이것이 10% 되고요.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카바미노 헤모글로빈이 20%가 됩니다. 그리고 CO2가 H2O 물과 결합해서
탄산으로 변하고 이것이 중탄산과 하이드로진 이온으로 해서 그래서 또 H2CO3 탄산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중탄산으로 되는 것이 혈중의 70%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생기는 CO2를 빨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혈액 내 이산화탄소 분반을 보면 그러면 CO2가 아까 H2하고 합해져서 그래서 H2CO3 탄산으로 변해서 이것이 하이드로진 이온과 그리고 중탄산염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는 폐에서는 하이드로진 이온과 중탄산염이 이 H2CO3랑 변환이 되게 되는 거고요. 폐포 내에서는 H2CO3가 다시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변해서 그래서 실적으로 우리 몸의 호흡으로 CO2가 밖으로 배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면 산염기에 대한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CO2를 밖으로 내보내는데 이것이 우리 몸의 산도를 조절하기 위한 하나의 생리적인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폐동맥에서 폐정맥으로 갈 때 실제로 여기가 우리의 폐포입니다. 그래서 혈액에서 적혈기에 의해서 운반된 카바미노 헤모글로빈이 헤모글로빈과 CO2로 바뀌어서 CO2가 우리 폐포로 배출이 되고요. 여기서 HCO3 중탄산염이 하이드로진 이온과 결합해서 탄산으로 H2CO3를 변해서 이것이 CO2와 또 H2O로 변환이 돼서 CO2가 우리 폐포로 배출이 돼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CO2를 방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조직에서의 혈액과 혈액에서의 폐의 폐포로의 이산화탄소 이동을 지금 설명해 드린 것 같이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세포에서 CO2를 생산하고 이 CO2가 모세혈관에서 혈액으로 해서 그래서 혈장을 통해서 폐로 이동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폐로 이렇게 이동이 된 게 실적으로는 CO2로 변해서 CO2가 모세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에 폐에 CO2로 변하게 됨으로써 대기에 CO2를 방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중 산염기 조절을 보면 폐에서는 수소와 그 다음에 중탄산염이 탄산으로 변해서 H2CO2로 변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해서 그래서 폐로 방출이 되는 거고요. 근육에서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과 합해져서 탄산으로 변해서 이 탄산이 수소이온과 중탄산이온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디퓨전이라고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적으로는 이렇게 혈액 속에 HCO3가 중탄산염이 높아서 그래서 이것이 농도가 낮은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바뀌어서 우리 몸으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산화탄소의 이동과 호흡의 개요, 그 다음에 폐환기, 폐포환기가 정리한 건데요. 산소를 포함하는 공기가 우리 폐에 들어오면 산소가 혈액으로 이동해서 그래서 산소가 체세포로 이동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가 필요한 ATP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ATP를 만드는 과정에서 CO2가 발생되기 때문에 발생된 조직의 CO2가 산소로 이동이 돼서 이것이 혈액을 통해서 폐포로 가면 폐포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공기를 밖으로 방출하게 돼서 우리 몸의 산염기에 대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자, 산염기의 완충 체제는 우리가 혈중산도에서 운동강도가 증가할수록 혈중산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하이드로진 이온이 많아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근육 내 산도에서는 혈중산도에 비하여 보다 극적으로 감소를 하는데 근육은 제한적인 완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운동하면 해당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피리부산염과 젖산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산소를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유산소성 대사 과정을 통하면 이것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하이드로진 이온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가서 사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산소성 운동을 하느냐 유산소성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젖산에 대한 그런 축적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량이 최저 섭취량에 비해서 늘어나면 동맥의 산도가 7.4보다 낮아지게 되는 거죠. 낮아진다는 것은 하이드로진 이온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고, 근육도 마찬가지로 산도가 낮아지게 되는데 하이드로진 이온이 운동하고 나서 많이 축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운동 중 젖산의 완충은 중탄선염에 의한 완충작용이 있고요. 그래서 젖산의 증가는 중탄선염과 혈중의 산도를 감소를 시키고, 호흡보상에 의해서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배출시키게 됩니다. 운동량별 혈중 젖산과 중탄선염 pH 변화를 보면 최저 섭취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pH는 낮아지고 하이드로진 이온이 많아지고 젖산은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중탄산염은 60% 이상일 때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는 이런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젖산을 얼만큼 늦게 축적시키느냐가 우리의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젖산 역치를 훈련을 통해서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선수는 높은 운동 강도에서 젖산 역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는 이 젖산 역치 지점, VO2 max의 만약에 60%가 본인의 젖산 역치 지점이라면 55에서 60% 근처에서 운동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젖산 역치가 65%, 75% 지점에서 발생하게 돼서 우리가 그만큼 운동 능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자, 산증과 알칼리증 질병 상태를 보면요. 그러면 정상이 pH는 7.4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신체 기관에 이 산도가 낮아지게 되면 신체 기관의 기능을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산선증이 돼서 산의 증가가 되면, 그러면 장기간의 금식에 따른 케톤산 생성과 똑같은 에너지 시스템이 발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선증이 증가한다는 것은 당뇨병 케톤산 생성과 똑같게 되는 그런 몸의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산선증의 증가를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알칼리증이 증가하면 산이 감소하는데, 산이 너무 감소해도 질병의 구토와 신장 이상이 생기고, 그리고 체내 염기의 과잉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항상 7.4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스포츠 운동이 유발하는 근육의 산염기 균형의 장애는요, 45초 이상의 고강도 활동이 필요한 스포츠와 운동에서는 많은 양의 수소이온을 생산하게 돼서 근육과 혈중의 산도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드로진 이온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균형장애는 근피로를 유발해서 운동 수행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의 완충 능력을 향상시켜서 운동 수행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은 많으나, 많은 양의 완충제를 운동 전에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근피로를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젖산 역치를 설명하는 다양한 메커니즘들이 있는데요. 젖산 역치는 근육에서 산소 소비량이 낮다든지, 아니면 에피네프린으로 인해서 해당 작용이 더 많이 사용되든지, 우리가 운동할 때 석근 섬유가 많이 사용되거나, 아니면 젖산 제거 비율이 감소하면, 그러면 젖산이 많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산염기를 방해하고 완충하고 그 다음에 수행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탄산 나트륨이나 고연산 나트륨 또는 베타 알라닌을 섭취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운동 수행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보충물, 완충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베이킹소다, 그것이 실제로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베이킹소다를 물에 조금 타서 음료로 드시면, 그러면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완충제 종류에 상관없이 완충제를 많이 섭취하면, 그러면 알칼리 혈증을 초래해서 결론적으로는 부정적인 건강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적당한 그런 그 알칼리성 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운동에서 일어날 때 산염기의 균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략적으로, 그 다음에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산성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산도가 7.4가 되게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음료를 복용하시면 그러면 근피로를 예방하고 더 효율적인 활기찬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